특히 도고동문과를 열어놓고 갔을 때는 충분히 교차를 했을 때 고려대학교를 적정 라인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정시혁명 교차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느 정도로 우리 아이가 교차할 수 있나요? 정시혁명이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저희 정시혁명 프로그램입니다. 정시혁명 요 아래 보시면은 성적 입력 라인이 있으니까요. 한번 성적을 입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연계 학생이고요. 화작을 본 친구인데 저희 정시혁명은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음영 표준 점수만 입력하시면 100분 이하 등급은 자동 계산됩니다. 표준 점수는 국어가 126이고요. 미적을 133,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인데 여기 등급만 넣으시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넣으시면 되고요. 생명과 지구과학을 본 친구인데 표점이 632, 6인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지구과학 점수가 누적으로 봤을 때 17.91%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성적대가 낮게 형성된 친구네요. 이렇게 1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예측 데이터를 통해 갖고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해서 자연을 먼저 볼 건데요. 이 친구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뜨고요. 안정권을 뜨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다군이겠죠. 왜 그러냐면 워낙 다군이 없다 보니까 다군이 어느 정도 점수대를 형성하는지 보고 다군을 좀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생 대학교 환산 점수는 714.89 그런데 충분히 지원 가능권에 들어가는 예측 분포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과나 데이터과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합격선에서 좀 멀어져 보이는데 제가 불합격 떴다라 그래서 요 빨간색 지원 예상만 보지 마시고요. 요 우리 아이 점수가 652.53인데 이 데이터를 도전권 점수랑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652.53인데 보시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650.87입니다. 그러니까 1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야. 한 1.3 정도가 부족한데 요 정도 점수대면 저희가 도전권을 형성할 때는 100컷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80컷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수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무조건 보지 마시고요. 여기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우리 아이 점수로 봤을 때 652.38인데 652.53이니까 요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일명 제가 절벽 끝에 서 있네요 라고 하는 점수대다 보니까 이 점수대는 진짜 도전권 점수가 맞고요. 물리학과는 완전히 상향 지원이다. 일명 우주 상향이라고 하잖아요. 그 라인의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자, 다음은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강대학교는 물리학과는 적정권 라인이고 컴퓨터공학과도 적정권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가 496.88인데 적정권 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 점수대는 안정과 적정 사이에서 조금 적정에 가깝게 앞에 서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지원해볼 만하다. 안정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이 되었고 다른 학과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아이 학생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컴퓨터나 물리학과 라인, 만약 순수 라인으로 간다면 물리학과인데 점수대를 분포대를 분석해보면 물리학과나 컴퓨터나 둘 다 한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안정권 점수가 물리학과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물리학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학 계열이나 소프트 라인은 불합격 라인이지만 자연과학 계열은 한번 적정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학 계열로 봤을 때 752.04인데 점수를 보았을 때 752.8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벽에서 바로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전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연과학 계열보다는 훨씬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만약 우리 아이가 만약 고려대학교를 지원한다면 고려대학교도 지금 점수대가 많이 남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물리학과는 도전권이지만 컴퓨터나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선에서 좀 멀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당연히 그러면 점수대가 좀 남아야 되지 않나? 서강대학교가 저 정도인데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탐구에 대한 점수를 조금 비중이 적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가 안정권이 떴다고 중앙대가 무조건 안정권이 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봐야 되고요. 중앙대학교가 만약 적정권이 떴는데 서강대학교도 적정권이 떴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측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겠지만 두 학교 중에 어느 학교를 선호해서 지원할 건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앙대학교에서 봐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다군입니다. 다군의 학교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데 다군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아이 점수가 753.34인데 약간 적정에 가까운 완전히 도전이라기 보기는 어렵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좀 적정에 가깝게 붙는 도전권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대가 아닌 건국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안정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연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학 레벨을 높여서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요 자연계를 다시 인문계 필터를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대는 자연계로 안정권이 떴기 때문에 건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경영경제 라인 경상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경영학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어문계열을 열어놓고 갔을 때 특히 도고동문과를 열어놓고 갔을 때는 충분히 교차를 했을 때 고려대학교를 적정 라인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상의를 해야겠죠. 어문이지만 고려대학교라는 학교를 보고 한번 교차를 해볼래? 요 라인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까 물리학과나 요 라인이 적정 라인이 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이가 유럽문화나 경영학과를 통해 가지고 라인을 구성하기보다는 서강대학교는 그냥 본 라인을 찾아가는 자연계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 경영학과는 도전권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불합격이 뜨네요. 성균관대학교는 원래 교차하기 좀 힘든 학교다 보니까 탐구 변환 점수 때문에.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는 아까 자연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적정권 대학, 그러니까 아까는 도전 라인이었고 불합격 라인이었다면 요번에는 경영학부나 관광학부 같은 경우 요 간학군으로 나눴을 때 경영이나 관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적정 라인이고 우리 아이의 환산 점수를 봤을 때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자연계로 넣었을 때는 좀 리스크가 크지만 교차를 했을 때는 안정권에 가까운 적정권이 뜨고 있으니까 한번 한양대학교는 교차를 통해서 대학 레벨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스럽게 가져갈래? 라고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다 구성이 됐다라면 정리된 걸 가지고 자연과 인문을 같이 열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정시를 통해서 교차를 한다고 합니다.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문과로 교차를 하는데 교차를 했을 때 우리 아이 대학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계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상중하 라인의 교차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저희 정시혁명을 통해서 한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